2022학년도 9일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두 번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객관식 14번부터 객관식 11번까지 4점짜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두 직선 x는 2와 y는 2에서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할 때 우리가 사각형 OABC, 지금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가 7분의 22래요. a의 값을 찾으라네요. 이런 문제는 좌표를 일반적으로 놓고 푸는데요. a랑 b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자, a가 x좌표가 2죠. 그러고 y가 x분의 a이기 때문에 우리 a의 좌표는 뭐라고 둘 수 있냐면 2,2분의 a라고 둘 수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y가 2죠. 그러니까 여기가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x분의 a가 2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 x는 2분의 a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b가 2분의 a, 2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각형 OABC의 넓이 7분의 22는요. 익숙한 도형들에서 빼면 돼요. 자, OABC인데 우리는 이거 여기 2,0의 자리를 점 D, 0,2의 자리를 점 E라고 하면 파란색 사각형인 사각형 ODCE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빗금친 삼각형 두 개를 빼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 ODA를 빼고요. 삼각형 OBE를 빼면 됩니다. 우리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2 곱하기 2는 4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cm죠. 그러고 요 길이가 2분의 a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a 하나 빼고요. 다음으로 빨간색으로 자, 요 선분 OE의 길이가 2고요. 선분 EB의 길이가 2분의 a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a를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사라지죠.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어떤 말을 할 수 있냐? 이 친구는 4에서 a를 뺀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는 4 빼기 7분의 22가 되고요. 7분의 28에서 7분의 22 빼니까 7분의 6 나오죠.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7분의 6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15번 문제예요. 이거 산점도 문제 중3 때 배운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가로의 길이가 중간고사 점수고 세로의 좌표가 기말고사 점수예요. 기억 변화가 없는 학생의 수, 즉 변화가 없으면 y는 x, 이 선을 따라가는 학생의 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몇 명이죠? 그렇죠. 5명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제 니은 볼게요.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보다 높은 학생의 비율. 자,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높으면 요 파란색 선 위에 있는 학생을 뜻하는 거예요. 파란색 선 위에 있는 거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죠. 그러니까 총 8명이 되고요. 8명은 전체 20분의 8 곱하기 100이 되니까 40% 나오죠. 그래서 40몇 프로다 라고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디귿번입니다. 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복잡한데요. 일단 평균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점수 차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줄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만큼 올라가면 이 친구는 기말이 플러스 10점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볼 건데요. 자, 플러스 10점 된 애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고요. 기말이 플러스 20점 된 애는 6이 있네요. 이 친구가 플러스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이렇게 두 개는 하나, 둘, 세 칸 올라와서 플러스 30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10점짜리가 몇 명 있냐? 하나, 둘, 셋, 넷, 5명 있고요. 기말이 플러스 20점 된 애가 1명 있죠. 그러고 플러스 30점 된 애도 1명 있고요.
자, 얘가 하나, 둘, 셋, 넷이죠. 플러스 40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얘는 플러스 30이고요. 그래서 플러스 40점 된 애도 한 명 있어요. 얘가 지금 기말고사 점수 기준이죠. 반대로 빠지네. 한 명. 자, 마이너스 10점이 두 명이고요. 여기는 지금 두 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0점, 두 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0점, 세 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0점, 세 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0점, 세 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0점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점이 두 명, 마이너스 20점도 두 명, 마이너스 30점도 몇 명? 3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90이니까 마이너스 10점이죠. 즉 중간고사 점수보다 기말고사 점수, 이게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기말 빼기 중간고사 점수를 계산한 거니까 기말고사 점수보다 중간고사 점수가 10점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린 디귿도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번이에요. 이거 역시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 조금 복잡해요. 4개의 실수가 있고요.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은데 곱해서 0보다 작대요.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우리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거나 반대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뜻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할게요. 반대면 그냥 A랑 B 순서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0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A가 0보다 작고 0이 B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 B가 6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이 케이스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거리가 모두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칸의 거리가 두 수 사이의 한 칸의 거리가 3분의 2에서 6분의 1을 뺀 것만큼 같아야 돼요. 3분의 2에서 6분의 1을 빼면 뭐죠?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6분의 1과 B 사이의 거리도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B는 어떻게 구하냐? 6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은 0보다 작아요. 자, 우리 B가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A가 역시 0보다 작은데 B가 6분의 1하고 3분의 2 사이에 있는 경우를 말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B는요. 3분의 2와 6분의 1의 정확히 중간 지점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용어로 중점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중간 지점, 왜? 우리가 지금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이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B는 1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리고 간격은 4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를 계산해야 되는데 A는 6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죠.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예요. B가 제일 큰 경우죠. 자, 경우 3, 즉 A가 0보다 작은데 0보다 6분의 1이 크고 그거보다 3분의 2가 크고 그거보다 B가 바깥쪽에 있을 때예요. 이 경우도 한 칸의 거리는 아까 경우 1과는 똑같이 어떻게 되냐? 2분의 1이 돼요. 왜냐? 3분의 2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그러면 결국 B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더하면 우리 어떤 숫자가 나오냐? 6분의 7 이렇게 나오고요. A 같은 경우는 6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면 되겠죠? 6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값을 직접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6분의 7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5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더하기 B의 값이 최대로 뭐가 나왔죠? 그쵸, 6분의 5가 나온 거예요. 비교할 게 이거 두 개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A, B일 때 A의 제곱 곱하기 3의 B의 제곱 곱하기 5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확률은 우리 보통 P라고 쓰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곤 있죠. 그래서 우리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할 건데요. 자, 주사위 두 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 6 곱하기 6 돼서 3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A의 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가 배수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A는 2의 배수여야 돼요. 자, 우리 만약에 A가 2가 됐어요. 자, A가 2가 되면 우리는 결국 4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승의 배수가 돼야 되죠. 자, 이게 되려면 우리는 B는 5이거나 6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A가 4예요. A가 4면 우리 4의 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가 마찬가지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자, 얘가 되려면 역시 B는 5 또는 6이 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예요. 얘가 특이한데 이제 A가 6이에요. A가 6이면 6의 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죠. 자, 그런데 우리 3을 묶어내기 위해서 6을 분리해버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한 번 더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2 더하기 B제곱 곱하기 5가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2 더하기 B가 5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3보다 크기만 하면 돼서 결국 B는 뭐 나오냐? 3, 4, 5, 6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A, B를 직접 구해보면 2,5거나 2,6이거나 4,5거나 4,6이거나 6,3이거나 6,4거나 6,5거나 6,6이면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36분의 8 이렇게 돼요. 4, 9, 36, 4, 2, 8. 그래서 답은 9분의 2가 됩니다.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능용에서 종종 나오는 빈칸 채워넣기 문제입니다. 보통은 증명이라고 부르는 증명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도록 하죠.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대요.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지금 D2는 지름이니까 2R인 거고요. 선분 BC는 4R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분 A에서 BC에 내린,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닮음인 데서 찾을 수 있거든요. 얘가 왜 닮음이냐? 선분 AD 대 선분 AB가 중점이에요. D가 중점이니까 1대 2고요. 그 다음에 선분 AE 대 선분 AC도 점 2가 AC의 중점이니까 1대 2고요.
그 다음에 각 A는 공통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닮음이니까 우리가 닮음 B에 의해서 선분 BC 대 선분 DE도 1대 2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선분 BE가 4R이라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약간 좀 고쳐봐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점 D에서 선분 BC의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예요. 자, 우리 왜 내리냐? A에서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거고요. H 다음은 I죠. 그래서 I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분 DE가 지름인 원이 선분 BC에 접하고 있어요. 자, 즉 얘는 반지름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길이가 똑같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선분 DI가 R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계속 닮은 거 찾고 있거든요. 자, BID랑 사각형BHA가 닮음인 걸 또 확인할 거예요. 직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이 있죠. 자, 그러니까 얘는 왜 닮았냐? 각 B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각 BID와 각 BHA가 9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 공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고요. 닮음 B는 1대 2예요. 그러니까 우리 AH는 어떻게 되겠어요? AH는 선분 DI의 2배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R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 가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삼각형 ABC가 16이죠.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인데, 자,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선분 BC 곱하기 높이 선분 H인데, 자, 우리 지금 선분 BC의 길이 4R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선분 AH의 길이, 요 길이가 2R임을 구해놨어요. 요 길이가 4R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2R 곱하면 결국 약분돼서 4R 제곱이 나오고요. 얘가 16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R은 2 나올 거예요. R 제곱이 4니까. 지금 나까지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해볼 거예요. 삼각형 ADE와 ABC는 서로 닮음, 아까 했죠? 자, 서로 닮음이므로 ADE의 넓이는 4래요. 왜? 닮음 B가 1대 2면 넓이 B는 1대 4니까. 우리 그 제곱배에 비례한다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1대 4고요. 자, 이때 삼각형 FDE에서 꼭지점 F, 자, 삼각형 FDE 여기 있죠? 자, 요 FDE에서 자, 꼭지점 F는 원 2의 점인 거 알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원주각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원주각인데 여기가 지름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각 DFE가 90도예요. 일단 얘가 왜 90도냐면 우리 DE가 지름이에요. 선분 DE가 지름이고 지름에 대응하는 값이 원주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위에서 삼각형과 삼각형이 서로 닮은 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 알 수 있냐면 삼각형 ADE와 ABC가 닮음이라 각 FDE는 닮음 조건에 의해서 각 FBC와 똑같고요. 자, 우리 이거는 60도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선분 DE의 길이, 선분 DE의 길이는 2R이죠. 2R이니까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삼각비에서 배웠던 걸 쓰고자 하는 거예요. 자, F 있는 데가 90도고요. D 있는 데가 60도란 말이죠. 그리고 DE, 나머지 부분인 요 빗변의 길이가 4예요. 그러니까 요 선분 DF의 길이는 2고요. 선분 FE의 길이는 2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삼각형 FD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 2 루트 3이라고요. 자, 지금 계산하고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각형 AFE 구하고 있죠. 이 부분, 빗금친 부분 구하고 있다고요. 얘는 이제 계산이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되냐? 삼각형 AFE의 넓이는 삼각형 ADE의 넓이에서 삼각형 FDE의 넓이를 빼면 되니까 ADE의 넓이가 4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 빼기 2 루트 3 얘가 되고요. 그러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가 2, 나가 2, 다가 2 루트 3. 그래서 우리 이거 다 곱해요. 다 곱하면 4 곱하기 2 루트 3이죠. 그래서 8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1번부터 18번 사이 문제 중에 아마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많은 종류의 중학교 수학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이 다 적혀 있다는 건 여러분한테 그냥 풀렸을 때 풀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한번 시도해보는 건 당연히 좋지만 너무 어려우면 일단 건너뛰고 다음 문제부터 풀어도 좋습니다. 19번이에요. A, B와 A, C가 길이가 같아요. 요것과 요것이 이렇게 길이가 같은 외접하는 원이 있대요. 선분 AC의 점 D에 대하여 원과 직선 BD가 만나지 않는 점 중 B가 아닌 점. 그쵸, B가 요 원에 있으니까 건너뛰는 점을 2라고 하고요. 우리가 CD의 길이가 1인 거 알고 있고요. 선분 AE의 길이가 BC 길이의 2배인 것도 알고 있네요. 그리고 각 ADB, 각 ADB 요 X친 것과 각 AEB 요 세모친 부분이 합쳐서 180도일 때 선분 BC의 길이를 찾으래요. 자, 우리 일단 원주각을 사용할 겁니다. 자, 원주각의 성질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자,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밑에 있는 원주각 보이죠? 자, 원주각, 호 AB에 대한 원주각을 찾을 거예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요, 자, 여기 별표 친 부분도 되고요, 요 별표 친 부분도 돼요. 즉, 쉽게 얘기해서 원주각의 성질 때문에, 요 2번이죠. 2번 때문에 각 A, C, B와 각 A, E, B는 같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각 A, E, B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각 A, D, B 더하기 각 A, E, B가 180도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 각 A, D, B와 각 A, D, E도 평각이라 180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180도 빼기 A, D, B랑 똑같아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각 A, E, B랑 각 A, D, E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각이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별표친 각이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재밌는 거 알 수 있는 게 중1 때 배운 막곡지각 있어요. 막곡지각이라 요 파란 것도 나옵니다.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얘가 막곡지각이죠. 자, 막곡지각의 성질에 의해서 각 A, D, E랑 각 B, D, C랑 크기가 완전히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2개 이등변 삼각형인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두 변도 이등변 삼각형을 구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닮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ADE랑 각 2개가 똑같은 삼각형 BCD가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닮음? A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또 알고 있냐? 이등변 삼각형 조건 하나도 안 썼거든요. 이등변 삼각형 조건을 써볼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선분 BC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선분 BC를 모르는 거 우리 미지수로 두죠? X라고 둘게요. 자, 요 길이를 X라고 두면요. 지금 선분 BD도 X가 되고요. 그 다음 선분 AE의 길이. 선분 AE의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BC의 길이의 2배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분 A의 길이는 2X가 됩니다. 자, 그러고요. 또 하나. 우리 지금 이등변 삼각형 성질 때문에 선분 AD의 길이도 2x가 돼요. 여기도 2x가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런 거죠. 자, 그럼 우리 하나 지금 알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일단 뭔지 모르지만 명확히 알고 있는 선분 AC의 길이. 선분 AC의 길이는 2x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닮은 비 써야 된단 말이죠. 자, 닮은 삼각형이 2개인데요. 지금 어떤 닮은 삼각형 2개를 써야 되냐? 삼각형 ABC와 그쵸, 지금 이 삼각형 ABC 자, 요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떤 게 닮음이죠? BCD도 닮음이에요. 왜 그런지 알까요? 지금 닮음이 여러 개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요렇게가 닮음이거든요. 자, 이거를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각 C랑 각 CDB가 X로 같아요. 왜냐하면 삼각형 BCD는 이등변이니까. 그러고 각 ACB랑 각 ABC도 X, 미안해요. X가 아니었죠. 별이었죠. 별로 같아요. 왜냐하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AA 닮음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삼각형 ABC와 삼각형 BCD가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닮음이면 우리 닮음비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AB 대 선분 BC는 선분 BC 대 선분 CD가 되고요. 자, 우리 AB, 선분 AB는 X 더하기 1이에요. 정확히는 2x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선분 BC는 x고요. 선분 BC는 x고요. CD는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x제곱은 2x 더하기 1이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근해 공식으로 우리 이거 풀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자, 그런데 길이잖아. 길이니까 x는 0보다 크다고요. 그래서 원하는 답은 1 플러스 루트 2, 즉 3번 이렇게 됩니다. 두 문제 남았어요. 자, 20번이에요. 일선면의 점 A를 꼭지점으로 한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3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건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3, 어쩌고 저쩌고라는 거죠. 그 다음 점 B에서 0,3분의 10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하여 빨간 부분 BH가 2래요. A 더하기 B의 값을 찾으래요. 자, 사실 풀이는 많긴 한데요. 완전 제곱꼴로 변형해서 무식하게 푸는 방법도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더 쓰면 A의 좌표를 직접 구하고요. 선분 OA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 B에서 선분 OA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조금 계산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쓰지 않고 지금 이 색칠한 점이 B잖아요.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고
요 꼭지점 D라고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삼각형 OAB, 요 삼각형, 빨간색 큰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이론을 설명을 이용해 보려는 거예요. 자, 일단 얘는 첫 번째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5a 곱하기 높이 bh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5b 곱하기,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요 파란색을 밑변, 그리고 요 길이를 높이로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높이랑 똑같은 게 5d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사실은 2분의 1 곱하기 5b가 3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5d가 뭐죠? 3이에요. 그렇게 약분하면 사실 이거 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선분 BH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2고요. 이거 두 개가 똑같으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5a가 뭐죠? 그렇죠. 5가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냐? 자, 5가 있고요. a가 있고요. d가 있을 때 이 길이가 5고요. 이 길이가 3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선분 AD는 뭐가 나와? 4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Y는 AX제곱 더하기 BX 그래프가 꼭지점 3,4를 지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르는 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점이 또 필요하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두 가지 방법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요. 꼭지점이 3분의 4니까 y는 a의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4꼴로 변형하고 얘가 0,0을 지나니까 a가 마이너스 9분의 4임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점이 6,0인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6,0을 하나 대입하고요. 그러면 0은 36a 더하기 6b가 되겠죠. 6으로 나누면 6a 더하기 b가 0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3,4를 대입해서 4는 9a 더하기 3b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조금 더 연립을 하면요. b는 마이너스 6a니까 4는 9a 마이너스 6, 3, 18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가 역시 마이너스 9분의 4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6a니까 3분의 8 이렇게 나와요. 이 방법대로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선생님은 어차피 이거 구해서 전개해야 되면요. 그냥 이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추천하긴 하는데 6,0이라는 거 하나 더 찾아내야 돼서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은 뭐 이해해야 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럼 a 더하기 b를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9분의 4에 3분의 8을 더해요. 그러니까 얘 뭐가 돼? 9분의 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도 사실은 쓸 수 있다고요. 어떤 거였죠? A에 관해서 식을 놓고 요 길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근데 이거 조금 많이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어려운 문제가 다 기하에서 나오고 있죠. 중학교에서 문제를 좀 꼬면 기하랑 함수단원에서 꿀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마지막 문제도 그래서 기하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의 점 D에 대하여 BD는 2배의 AD예요. 자, 지금 수선의 발 내렸고요. 이 길이 4, 그 다음에 B의 길이 10, C의 길이 10. 자, 일대 ABC의 넓이를 찾으래요. 자, 우리 보통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어떤 거, 이등변 삼각형 보통 먼저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자, 이등변 삼각형 보통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약간 좀 짜증 날 수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조선을 잘 그려야 돼요. 자, 보조선은 보통 연장선상에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바깥쪽에 있는 걸 좀 좋아해서 이쪽으로 연장선을 그려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장선을 그리냐? 수직으로 만나게. 왜냐면 수직 있는 게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2니까 다음은 F를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90도고요. 여기도 90도예요. 그 다음에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막곡지각의 크기가 같다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F를 그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캐치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고등학교 과정에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각 BDF와 각 EDA가 막곡지각이라 동그라미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닮은 계속 쓰거든요. 자, 지금 90도랑 각 하나씩 똑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 ADE와 삼각형 BDF는 닮음이에요. AA 닮음이죠. 문제 조건에 어떤 게 주어져 있었냐? 선분 AD 대 선분 BD가 1대 2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1대 2 닮음이고요. 그러니까 선분 AE 대 선분 BF도 뭐예요? 1대 2가 된다고요. 그래서 선분 BF의 길이가 8임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 좋아하잖아요. 직각이면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지금 파란색 삼각형이 사실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BFE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볼 거라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선분 EF는 18이니까 10에서 8제곱 다 빼면 6 나와요. 그런데 이때 선분 DE랑 선분 DF 역시 닮은 비의 성질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1대 2가 나오거든요. 1대 2가 나오니까 우리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 선분 ED의 길이는 2고요. 선분 DF의 길이는 4가 된다. 3분의 1, 3분의 2니까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계산하고 싶은 건 A, B, C 전체의 넓이거든요. 자, 우리 근데 계산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직각 때문에. 자, 먼저 쪼개서 계산해 볼까요? 삼각형 ABC는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지고 있는 요 삼각형 ABC 여기다가 그 다음에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해지고 있는 삼각형 DBC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거든요. 쉬운 것부터 가요. 쉬운 게 뭐냐? ABC예요. 왜? 90도가 있거든요. 자, 보라색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삼각형 ABC는 밑변의 길이 선분 DC고요. 높이 선분 AE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4 이렇게 나와서 24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이 다음인데 삼각형 DBC예요. 얘는 90도가 바로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 결국은 6점에서 밑변인 DC의 수직으로 내린 길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직으로 내린 길이는 선분 BF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썼던 아이디어인데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DC 곱하기 BF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얘 역시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이죠. 그러니까 48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개 더한 거죠. 24 더하기 48. 그래서 72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돼요. 보통은 21, 29, 32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어렵고요. 지금 두 번째 영상에선 대부분 기하 문제 위주로 우리가 풀고 있어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주관식을 풀 거고요. 주관식 앞부분은 이거보다 훨씬 쉬울 거니까 계속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